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또 내일 월요일이 이제 기대되죠.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일영상 시작해 볼까요? 요즘 코스피가 좀 올랐고 코스닥도 좀 올랐어요. 이제 코스닥이 좀 오르니까 그동안에 조용조용했던 개미들 다시 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 B2에 너무 개미들이 몰입한다는 거야. B2 안 했으면 좋겠는데 B2를 하려는 개미들이 또 있다. 그 점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파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B2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이게 약간 좀 너무 배팅이 심해. 배팅 너무 크게 배팅하는 것 같아요. 뭐 2배짜리 3배짜리 뭐 레버리지도 막 쓰기도 하고 너무 무모하게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투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는 그런 섹터, 기업 그런 쪽에만 해야지. 잘 모르는데 단지 그냥 막 그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행위는 결국 자살행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안 하십니다. 주식 투자.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여러분 오랫동안 투자하고 안정감 있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하다가 주가가 계속 빠진다거나 갑자기 실적이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 오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뭐 돈은 잘 벌어요. 벌고 하는데 근데 요즘 뭐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미들도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투자한 개미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합니다. 뭐 국민 주식인데 왜 국민 주식이 이러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국민 주식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공행진하지는 않아요, 국민 주식은.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뭐 시원시원하게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그 창업자들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은 예전 같은 그런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 좀 온기가 돌다 보니까 레버리 투자를 또 감행하는 투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감소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달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잔고의 증가세가 현재 가팔랐다고 합니다. 금투협에 따르니까 지난 9일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16조 237억이에요. 한 달여 만에 16조 원대를 회복을 했고 지난 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증가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한테 빌려준 주식 매수 자금인데 이 개인의 투심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제 B2 열기가 높아지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앞서서 신용거래 융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 등이 부각으로 인해서 이 대규모 악재를 연달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20조 원도 넘겼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제 15조 원대까지 쪼그라드는 거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2,5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별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한답니다. 지난 9일에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6조 7,776억이더라고요. 지난 3일 이후로 4거래일 동안 2,901억 정도 늘었고 3조 369억 정도 이제 상환하는 동안에 3조 3천억 정도 새로 빌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잔고는 9조 864억 원에서
9조 2,460억 원으로 1,597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죠. 특히 코스닥에서 로봇 테마주, 바이오주 인기가 좀 두드러져요. 요즘 하도 막 로봇 하니까 로봇주들 많이 올라가던데. 지난 3일에서 9일 신용거래 융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이 4개가 바이오 관련주더라고요. 요즘 독감 관련주로 또 분류되는 시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뭐 랩지노믹스, 휴젤 이런 종목에 크게 늘어나는 거죠. 신용거래 융자가.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지난 3일에서 9일을 지나면서 신용거래 융자가 1.6배나 됐답니다. 1.6배 늘었어요. 이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사거래일 동안에 무려 479억이나 들었습니다. 지난 9일 종가는 23만 6,500원이고 2일 종가 대비 11.8% 정도 상승을 했죠.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불러온 로봇주 열풍의 관련주인 SPG도 신용융자 잔고가 62원 늘어가지고 전체 코스피 종목 중 6위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같은 기간 주가는 1.9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바이오주 관심 고조로 유한양행이 한 318억 정도 되죠. 신용거래 융자 가장 크게 늘었다 합니다. 유한양행 좋은 회사인데 하다 셀트리온도 116억 정도 상위권에 들었고 또 현대차 그룹의 역대 최대 투자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현대차가 116억 정도, 기아는 84억 정도 이렇게 자동차주 선호도가 이제 높아갑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미 더 악화될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선별적인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의 반등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 미국 정책 수혜가 이제 명확하거나 이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다거나 하여튼 한국만의 그런 강점을 보유한 기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CES에 이어서 다음 주는 바이오 이 투자 행사가 있는데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 바이오 섹터에 활기를 좀 불어넣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게 또 있는가 봐요. 이 바이오 코스닥 시장과 IPO까지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바이오 섹터도 좀 들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쉬운 섹터가 아니에요. 바이오 상당히 쉬운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은 뭐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코스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 로봇 쪽이 상당히 강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반도체 섹터도 좀 많이 날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힘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막 오르질 못하다 보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좀 빌빌거리고 있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죠.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사항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깊이 있게 좀 볼 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멘탈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또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